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10개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무엇일까요? 음식 분야 세계 최고의 월간 잡지인 푸드 앤 와인에 의하면 맥도날드, 서브웨이, 스타벅스, KFC, 버거킹, 피자헛, 도미노 피자, 던킨 도너츠, 타코벨, 웬디 이렇게 10개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까지 더하면 놀랍게도 모두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본사가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들이 왜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으며 그것이 미국의 문명과 세계화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맥도날드는 리처드와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가 설립한 회사로서 최초의 맥도날드 레스토랑은 1940년 5월 15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베큐 레스토랑으로 시작했으나 1948년에 9개 한정된 메뉴의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으로 새로이 오픈하면서 패스트푸드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 상징적인 M자의 황금색 아치와 햄버거, 감자튀김, 쉐이크 메뉴를 갖춘 글로벌 패스트푸드 제국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멀티 믹서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이었던 레이 크락이었습니다. 1954년 크락은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효율성과 인기에 깊은 인상을 받아 두 형제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후 1961년 맥도날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크락의 리더십 아래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확장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KFC로 알려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헐랜드 샌더스 대령에 의해 1930년 켄터키주 노스 코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샌더스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로서 대령으로 전역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체인의 성공에 따라 켄터키주 주지사가 그에게 붙여진 명예 계급이었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은 그를 샌더스 대령으로 불렀죠. 경제대공황의 어려운 시대의 샌더스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프라이드 치킨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원래 기름에 튀긴 닭고기 음식은 흑인 노예들의 전형적인 소울푸드였는데 남북전쟁 이후 남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샌더스 대령은 1940년 기존의 방식에 11가지 허브의 향신료를 첨가해서 치킨을 튀기는 비법을 개발해서 고속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52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최초의 KFC 프랜차이즈를 열었죠. 수년에 걸쳐 KFC는 미국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보타이를 메고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샌더스 대령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KFC 특유의 브랜드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던킨으로 알려진 던킨 도너츠는 1950년 매사추세츠주 퀸시에서 윌리엄 로젠버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최초의 레스토랑은 원래 오픈 캐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1950년에 던킨 도너츠로 이름을 바꿨죠. 가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레스토랑이 커피와 도너츠 두 메뉴에 한정해서 고객들에게 내놓았기 때문이고 고객들이 도너츠를 커피에 담가서 덩크 먹는다는 의미에서 던킨 도너츠로 브랜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던킨 도너츠는 커피와 도너츠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커피와 음식 옵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던킨은 도너츠를 비롯해서 베이글과 샌드위치와 같은 이런 아침 식사 메뉴를 제공해서 이동 중에 빠르고 저렴한 식사나 간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편의성과 가성비로 인해서 던킨 도너츠는 블루칼라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스타벅스가 세계적 커피 브랜드로 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어 아라비아 반도에 퍼진 후 유럽으로 전파되었지만
커피를 세계적인 음료로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당시 영국이 주도하고 있던 홍차 문화에 대한 반발로 미국인들은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독립전쟁으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인들의 기호 음료가 차에서 커피로 바뀌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후 커피 하우스는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이자 사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71년 시애틀에서 설립된 스타벅스는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체인으로 성장해서 스페셜티 커피의 대중화와 프리미엄 음료로서의 커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 커피 체인점의 성공과 미국 커피 문화의 영향력은 전 세계 커피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널리 보급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문화의 성장은 미국 문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화로 미국의 이민의 홍수가 밀어닥쳤죠. 이때 유럽의 이민자들이 가져온 고향의 음식들이 미국에 하나 둘씩 소개되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일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동 중에 먹을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식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햄버거였습니다. 햄버거는 독일 이민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당시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소고기를 갈아서 패티로 만들어 빵과 함께 먹었기에 그것을 햄버거라고 불렀습니다. 프렌치 프라이즈는 제1차 세계대전과 관계가 있는데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벨기에에 주둔하던 미군 병사들이 당시 벨기에 사람들이 감자를 잘고 길게 쪼개서 기름에 튀겨 먹는 음식을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음식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당시 벨기에 주 언어가 프랑스어였기에 그것을 프렌치 프라이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편의성을 추구하는 미국인들의 음식 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자동차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미국의 외식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쟁 이후 경제 호황으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외식하며 저렴하고 편리한 식사를 선호하면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과 드라이브스루 창구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패스트푸드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과연 이러한 미국의 음식 문화가 언제까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패스트푸드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